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시장을 열어놓은 글로벌식스 이혜림입니다. 장중에 3대 지수가 모두 다 좀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막판에 힘을 내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상승으로 전환되었고요. 아쉽지만 다우는 약세 마감 예정입니다. 바클레이즈가 S&P 500 지수의 이 목표를 4,800에서 5,3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UBS에 이어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월가 괄목할 만하고요. 이번 주에 PCE 물가지수를 앞두고 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또 AI 모멘텀도 더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보고요.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라이브 시작할게요. 김태수 외신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물가지수를 앞두고는 있지만 지금 또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도 여럿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밤에는 미국인들이 미국 경제의 건전성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예민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지난주와 같은 모멘텀은 좀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800 돌파를 위해 가지고 옵션 시장에서도 지금 투자자들이 정말 열심히 매매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과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을까? 지금 투자자들이 옵션 시장에서 지난주에 뭐 3배, 4배 이렇게 고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불확실성을 가지고 매매에 치중하고 있고, 이제 실물을 가지고 매매하는 곳에서는 크게 지금 $800를 빠르게 돌파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경제 관련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전장에는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플이 조금 나섰습니다. 애플 그 전기차 개발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포기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쪽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애플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해고가 없었어요. 지금 한 2,000명 정도 굉장히 그 월급 많이 받는 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기차 쪽 관련 애플카 관련해가지고 이제 개발 중단한다, 자율주행차 이제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사실 절반이라도 해고를 했으면 그 인건비 때문에라도 주가가 빠르게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해고는 없다라는 쪽으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AI 쪽으로 이제 인원을 돌리겠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별다른 주가 상승에 큰 힘은 못 됐지만, 그래도 살짝 반등하면서 이제 다우 쪽하고 이제 기술주들하고 나스닥 쪽하고 주가가 조금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난밤에 경제 지표들 나왔는데, 이제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한 6.1%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구재 주문은 보통 6개월 뒤에 경기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표다라고 대표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 기대치를 좀 많이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하락을 했는데, 운송 장비 쪽에서 16%나 감소하면서 내구재 주문 지수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 주택 가격에 대한 것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주요 20개 대도시 지역의 주택 가격을 뽑아내는데, 이제 캐스실러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가 나왔는데 6.1% 상승했다. 12월 달 데이터입니다. 캐스실러가 데이터가 좀 늦게 나와요, 다른 지표들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가장 신뢰성 있는 그 주택가격 지수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보이는데, 지금 로스앤젤레스라든가 이제 디트로이트 쪽에서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좋아질 거다, 주택 시장이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 57,000달러도 넘어가지고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 1월 11일 날 ETF 거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한 2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비트와이즈 자산관리라는 회사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지금 현재 상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굉장히 어떤 기대에 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2021년도 11월 달에 68,000달러 넘어갔거든요. 거의 69,000달러 가까이 근접을 했었는데, 그때 최고가를 다시 갱신할 수 있을지 지금 그 부분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하다 보니까 코인베이스도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주가가 한 6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지난밤에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이 또 주가가 또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 이제 바이킹 세라피틱스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그 체중 감량 관련해가지고 이제 치료제가 이상 임상 시험에서 뭐 괜찮은 결과가 나왔다 해서 주가가 따블이 나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제눅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립선 암 치료 관련해가지고 또 초기 임상 실험입니다. 여기서 또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3배나 급등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이시스는 아침에 이제 폭탄 선언을 하나 했어요. 메이시스가 매장 150개를 폐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밤에는 지난 4분기 GDP 성장률하고 이제 개인 소비 지출 PC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연준의 목소리 한 목소리 내는 분들이 있어요. 보스틱, 콜린스, 윌리엄스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한꺼번에 또 인터뷰를 합니다. 그 비슷한 시간에 인터뷰를 해서 그분들 것도 또 주목을 해야 되고, 세일즈포스하고 스노플레이크가 지금 EPS가 좀 나아지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주목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가 컨퍼런스 보드에서 2월달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좀 괜찮은 상황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106.7 나오면서 3개월 내 최저치로 다시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지수도 지금 147.2로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소비자 단기 전망이 좀 중요했는데 이게 지금 79.8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80 아래로 떨어지면은 침체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이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로 들어갈 수 있다, 즉 연착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많이들 전망하고 있다라는 걸 반영하는 거고, 기업 상황에서도 지금 소비자 여건들이 대부분 이제 나쁜 쪽으로 많이 이렇게 그 리서치 데이터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그다지 조금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쪽으로 또 조금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고요. 컨퍼런스 보드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많이 반영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월달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앞두고 있는데 1분기 어떻게 마무리될지, 여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면서 경기가 연착륙으로 들어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좀 예민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와 그리고 이제 내구재 주문이 이제 크게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연착륙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의 끈을 또 놓치지 않다라는 것을 또 안도 있게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지금 AI 붐이 있습니다만 사실 유틸리티나 소비재 이런 종목들도 뭐 최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 여럿 보이고요. 금융주들도 52주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모합권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만 특징 업종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밤에는 그동안 이제 하락을 했던 유틸리티가 좀 반등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대부분의 업종들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메이시스의 매장 폐쇄라든가 이제 로스의 매출 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렇게 시장에서 이제 인비 소비재 쪽도 좀 흔들리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 이제 제가 아마존닷컴에 대해 가지고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존닷컴에 대해서 지금 목표가가 최대 223달러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 어떤 그 월마트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소비 관련된 주식들은 다들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아마존에 대해서는 이제 주가가 지난밤에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웹 서비스 쪽에 AWS 쪽에 대해 가지고 좀 더 큰 상승을 기대하는 그런 보고서들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WS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작년에 한 85%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최근에도 지금 한 1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AWS 클라우드 이쪽 시장에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아마존닷컴의 전반적인 어떤 사업 분야에서 AWS가 연간 한 1,000억 달러 정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펀더멘탈도 굉장히 좋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나 봤더니 시장 점유율이 한 32%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소프트라든가 알파벳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그런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한 두 자릿수 성장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그 리얼머니 프로라는 곳에 이제 브루스 카미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약간 50년 가까이 지금 기술적 분석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난 밤에 시장에 나와가지고 주식의 목표 가격을 기술적으로 199달러에서 최대 223달러까지 가능하다. 다만 이제 주가 상승을 위한 마지노선이 166달러를 지지 기반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암마존닷컴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좀 기대치가 높아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특징주들로 나오는 종목들이 지난밤에 얘기가 많이 됐던 게 여행 관련주들이 얘기가 좀 많이 됐습니다. 노르웨이 크루즈라든가 크루즈 관련 주식들이 5% 이상 다들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티켓 판매가 2023년도에 한 32억 달러 나왔습니다.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도 지금 한 50% 이상 증가한 그런 수치를 보였는데 4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1%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아직까지 이제 4분기에는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1달러 23센트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주가가 18%나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현재 티켓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도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상황이고 전반적인 상황들이 다들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항공주들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뭐 하네다 공항으로 직항을 개설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항공주들은 지금 보잉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여행 쪽도 항공 쪽은 오히려 요금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 쪽의 여행 수요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CT라든가 TD 쪽에서는 항공주들은 주가가 좀 더 조정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내놓고 있어서 항공주들과 크루즈들의 온도차가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특징 상황 살펴봤습니다. 클로징 라이브였습니다. 김태수 외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